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대 이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게임주,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게임주 일시적인 조정 같은데,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적으로 물류 대란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증시에서도 원래는 지금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약세를 보였던,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원자재 가격이 슬금슬금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요소수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죠. 요소수 좀 달라.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그래 뭐 생각해 볼게 했는데 자기네들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짝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거죠. 호주 석탄을 중국이 아예 이제 수입 금지를 하면서 원래 뭐 한 5분의 1 가량은 호주 석탄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빼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석탄이 부족하게 되고 석탄 가격이 굉장히 뭐 급등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주요 이 석탄 채굴하는 곳을 보면요 뭐 사상 최대치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뭐가 이제 진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망 병목 현상 관련된 부분도 정말 일시적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이라는 말이 좀 이게 딱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단기적이라고 봤을 때 정말 단기적이 맞냐, 벌써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 곧 있으면 이제 1년 동안 일시적인 게 돼버려요. 근데 정말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맞냐,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이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인 미국 연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 이 물가가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 어떤 이 투자 분석 기관에서 뭐 제가 그것만 조사하고 다니면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랑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예상치를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수치도 높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상회를 했다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심각했으면 사실 일시적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더 심각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요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요것보다 더 지금 이 수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로 가면은 요게 언제 끝날지 대충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요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 이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뭐 한 3개월 뒤에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뭐 내년 1분기에는 뭐 해소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차량용 반도체 뭐 그런 거 똑같습니다. 뭐 TSMC에서 올해 2분기에 괜찮아진다는데 3분기에도 안 괜찮아지고 4분기에도 지금 현대차도 뭐 이거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4분기에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장기화된다는 거는 확실해졌어요. 이미 그거는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제 포스코가 반등을 합니다. 포스코 이제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 대장주죠, 그렇죠? 철강 대표주인데 RSA 이제 과매도 지역에 접어든 다음에 지금 이제 반등을 요렇게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강 실적이 엄청나요.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왜? 원자재가 이제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꺾일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반등이에요. 근데 최근에 달러 강세가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달러 강세를 뚫고 올라간다는 말이 이 원자재 가격이 쉽게 꺾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물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장기화되면서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는 전망이 계속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이렇게 죽지 않는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13만 원대에서 40만 원 위에까지 가고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30만 원 돌파하고 40만 원까지 가면은 이거는 100%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이어야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타격이었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일단 철강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조일 알루미늄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난리인데 20% 넘게 오늘 급등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테마성 이슈로 그렇게 끝날 이슈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이제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전기차 관련이 어떻게 보면 원재료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해 액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 질이고. 근데 전해 액 가격이 그동안 못 올랐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 야 전해 너희 올려버리면 배터리 가격도 인상해야 되잖아. 너희 인상 계속 못 해줬는데 미루고 미뤄서. 근데 전해질 가격이 뜁니다. 그럼 전해질로 전해 액을 만드는데 전해 액 업체들은 그럼 계속 마이너스 심해지잖아요. 전해 가격도 어떻게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전해질 가격 올라, 전해 가격 올라, 배터리 가격 올라. 실제로 이제 중국 비아디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가격 인상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냐? 이게 멈춰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 모든 거 다 오르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11월 달에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그럼 12월에 바로 꺾일까요? 내년 1분기에 바로 꺾일까?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주식시장에도 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연준이 잘못 판단한다, 그렇게 제가 말하면 너무 건방지죠. 예. 거기 이제 뭐 워낙 이제 이 금융 엘리트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서 연준 이사 뭐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그 사람들 너무 멍청하다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식쟁이가 보니까 이거 금방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경제지표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 보인다는 거죠. 뭐 물론 여기에서 꺾이면 정말 다행인데, 물론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죠. 그렇죠.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 그러면은 21세기 들어서 지금 최고치 물가를 계속 경신하는 건데 다 죽어납니다. 그래서 물가는 여기서 멈춰야 되고, 만약에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경기 같은 경우 계속 둔화 이야기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이제 그런 언급이 있는데, 중국 경기가 이미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 미국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양극화가 돼버리면은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할 걸 후회한다 뭐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마 더 강해질 거예요. 미국은 계속 좋고 달러 계속 강해지고, 그러면 글로벌 여러 이제 나라에 투자해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오늘 이제 이 게임주들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어제 진짜 상한가를 가가지고 깜짝 놀란 NC소프트가 오늘 한 10%까지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막 110만 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NFT 하면은 뭐 신고가입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왜 게임주는 단순 조정이어야만 하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왜 단순 조정일 것 같냐, 그 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 증시 굉장히 이제 차별받고 있다. 미국 증시 너무 강한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못 갔고, 주요 아시아 증시도 다 비슷하다. 근데 또 유럽 증시는 어제 독일 닥스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잘 가고 신흥국은 못 가는 거야. 이게 뭐 달러에도 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베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뛰면 당연히 이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을 바로 즉각적으로 올리면 좋겠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고, 신흥국이 대부분 여러분 제조업 베이스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은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 뛰는 속도에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국가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어떤 산업 구조보다는 훨씬 좋죠. 뭐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뭐 나쁘다고는 보기 힘들겠지만 수출도 뭐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좋게 나오고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또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K 컨텐츠,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게임 업체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게임 강국이고, 예, 정말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프로 게이머도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잘 만들고 잘 하고 그 다음에 즐겨 하고, 근데 이게 글로벌 무대에서 실제로 많이 통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독보적인 섹터가 바로 이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섹터라고밖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ETF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ETF가 많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이 대표적으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오늘도 신고가 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 규모에서 아마 가장 클 거예요. 타이거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KB스타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ETF가 엄청 지금 상품이 많아졌고, 이게 지금 다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뭐가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코덱스 K 메타버스입니다. 하이브,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아프리카 TV, 네이버, 덱스트, YG 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 JYP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게임주 비중이 많죠, 그쵸? 예. 근데 요 기업을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켓 한 바구니로 얘네를 다 담아서 이제 다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ETF를 사시면 이 종목들을 다 함께 사시는 거다. 근데 저게 신고가를 갔다는 이 종목들이 다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들어가고, 위즈웍 스튜디오, JYP, YG, LG 이노텍, 네이버, LG 이노텍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카카오, NC소프트, LG 디스플레이, 덱스터. 그리고 이제 하나로, 여기는 펄어비스 비중이 제일 높아요. 펄어비스, 하이브.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랑 펄어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랑 펄어비스는 이쪽으로 ETF로 돈이 계속 들어가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하이브, SM, 요거는 KB스타인데, 하여튼 요렇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펄어비스, 펄어비스 최근에 또 신고가 갔죠. 그 다음에 하이브 오늘 지금 또 신고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메타버스 잘 모르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로 이제 돈이 다 몰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그 포함이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펄어비스. 그래서 이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잘 봐야 된다. 욜로는 계속 그냥 이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좀 뭐 요게 이제 뭐 상승폭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제일 좀 답답합니다. 하이브도 너무 이 시원시원하게 안 가. 막 게임비라고 막 다 이제 날라댕기는데, NC소프트 뭐 상한가를 갔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제껴두고라도 일단 요로 이제 기본적인 자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에 투자를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어떤 탑 섹터,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이 가장 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쪽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는 건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지금 애매하게 이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좀 애매한 그런 투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한참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좀 이제 그런 좀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보신 펄어비스, 하이브, 얘네가 이제 이 투톱, 얘네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투톱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NC 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뭐 네이버도 들어갔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NC 소프트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가 계속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NC소프트 뭐 상한가 너무 이제 뭐 과대평가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증권사 지금 최소 목표 주가가 한 90만 원이거든요, 최소가. 근데 지금 NC소프트 주가가 오늘 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게 70만 원 초반까지 밀려. 그럼 90만 원이면 한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 NFT 사업을 하는 게임주들에 대한 평가가 장난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메타버스 정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9년 닷컴 버블, IT 버블의 뭐 재림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5G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뭐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정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1992년에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2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요때 이제 이 공상 영화나 공상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20년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옛날에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봤던 거를 한 10년, 20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돈 번다. 근데 그 말이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가상 세계를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경제, 문화 활동, 요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히 3D 가상 세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이제 그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와 그 다음에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면은 뭐 어떤 가상, 그 다음에 초월, 그런 뜻이고, 유니버스라고 하면 이제 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인데 뭐 우주를 뭐 초월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든 이제 생각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매트릭스처럼 뭐 이제 총알이 피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5G가 당연히 메타버스를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근데 5G는 왜 안 갈까요? 참 미국에서는 이미 뭐 5G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슬슬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연세대 학생 100여 명이 메타버스로 오징어 게임 MT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훨씬 편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뭐 이제 대학교 MT로도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각 이제 기업들 어떤 뭐 연수나 그런 데서도 이제 가상현실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이라고 하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예? 그리고 뭐 어떤 몬스터를 잡고, 그게 원래 이제 게임의 어떤 규칙처럼 대체적인 게임이 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떤 게임에서 서로 이제 계속 싸우기만 하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게임이 아니라 어떤 이제 소통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로블록스라는 요 이제 메타버스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만드니까 대 또 히트를 쳤죠. 엄청나 이제 또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한 현상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들도 당연히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단순한 게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이 금액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이 삼성, LG 모두 다 지금 메타버스 투자에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 예,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 예. 사실 그 오큘러스 인수도 그렇고요. 그 전부터 이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죠. 뭐 지금 이제 이 사명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도 똑같이 엄청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과거 인터넷 버블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뭐 투자 전략팀도 다 있고 이 사태를 뭐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겠죠. 굉장히 이제 엘리트들이 투자 전략이나 그런 거를 이제 짜기 때문에. 근데 일단 페이스북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한 어떤 닷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IT 버블과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그림 하나로 딱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다시 이제 은행에 빼고, 그러니까 이 중앙에 요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요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탈중앙화 개념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게 왜 IT 버블과 다르냐?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게 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적, 증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옛날에 이제 철도가 깔리기 전, 그 다음에 철도가 깔리고 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기간 없이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혁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고평가됐다. 너무 퍼가 높다. 이렇게 고평가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만약에 생산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면 그 전과는 다른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이런 기술들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옛날의 잣대를 지금 증시에 들이밀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또 이제 최근에 뭐 이 폭락론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가 굉장히 또 유행했죠. 뭐 이제 곧버스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투자자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매도한 사람들. 이러한 좀 개념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산성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미친 듯이 오른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일단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고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글로벌 증시에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돈이 됩니다. 실제로 돈이 돼요. 그게 이제 실적으로 당연히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메이드 굉장히 유명한 미르4 게임입니다. 즐기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 참 이게 개념이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좀 돈을 쓰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도 그렇지만 미르4도 지금 이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임금 국가에서는 이 게임을 뭐 하루에 몇 시간 하면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엑시 인피니티 관련 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 코인도 그렇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관련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자체적인 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유저가 몰리면서 더 큰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래서 뭐 안타깝게 국내에서는 사행성 문제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 위메이드 미르4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시를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빼고 다 지금 게임으로 돈 벌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게임주들이 이전과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다. 예, 게임 회사는 이제 단순한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그 게임을 돈을 내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은행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은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머니가 곧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 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NHN이 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또 NFT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정말 미친 듯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게임 회사를 이제 단순히 어떤 게임을 만들기만 하는, 그 다음에 유저를 이 플랫폼 안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하게 두는, 그런 이제 회사로 보시면 안 된다. 일종의 이 게임 회사는 하나의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라는 곳에 이 정부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정부이자 은행이자,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을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제한 뭐 양정화나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여러 정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연달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컴투스 게임빌, 다 이제 NFT 거래소를 만들면서 NFT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 급등한 게임빌 이 주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뭐 두 배는 그냥 우습게 이렇게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게임빌도 이제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위메이드 주가가 이제 뭐 10배 이상 오른 거를 보면은 게임빌도 굉장히 이제 향후 좀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이제 이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널리 알려지기에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관련된 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모두가 요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가 정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시장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도 좀 꺾이다 보니까 여타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오르는 종목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지금 질주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만 거의 시장에서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밀물과 썰물 때의 그 시장 온도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좀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는 더 외국인 매도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환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뭐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시스템 매매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 하락하는데 메타버스만 가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로 돈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 ETF가 계속 그 메타버스 ETF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만 지금 오르고 그거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이제 외국인이 뭐 팔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뭐 삼성전자 계속 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 정리를 하고 메타버스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일반 투자자들 돈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까지 또 이 메타버스에 직접 이제 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주가가 상상 초월인데요. 근데 이 메타버스란 게 그러면 과연 뭐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정의가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것 같고, 쉽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거는 그냥 3D 게임이다. 3D 가상현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오래된 게임 같은 거 다 2D잖아요. 2D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현실처럼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게임 안에서 그냥 게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기술이 워낙에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정말 현실과 유사한,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가상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이 옛날 2D 게임에서 많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2D가 이제 3D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리얼리티 해줬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제 메타버스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뜨거운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인터넷 버블과 또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거는 튤립 버블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먼거도 역겹다. 비트코인을 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아직 너는 안 좋게 보냐.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뚜렷한 분석을 그 누구도 사실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이제 오르니까 나도 사고 너도 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사고, 그래서 계속 오른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많이 오른 반면에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버블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왜 인터넷 버블이 아니냐면, 인터넷 버블이 발생했을 당시는 1999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깔리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후진국에 아직도 일부 후진국들은 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못 갖춰가지고, 저번에 뭐 이제 우리나라한테 5G 좀 잘 깔아달라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인터넷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때 당시 안 돼서 결국 뭐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기업들이 다 정말 그 인터넷 시대가 왔죠. 근데 그게 거의 10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다 게임이 돌아가는 거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결국 이제 게임이 다 돌아가는 건데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5G, 6G 뭐 데이터 트래픽 뭐 이거 더 지금 서버 증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버블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실제로 벌지를 못했었는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뭐 관련주다 뭐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뭐 솔본 그런 뭐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쵸? 그리고 뭐 이 가상화폐 거래소만 해도 사실 거래 수수료로 뭐 강남에 뭐 빌딩 사고 뭐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인터넷 버블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인터넷 기술로 돈을 그때는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로 그거를 다 결합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게임주들이 너도 나도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NFT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지금 기존의 이 게임 시스템과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뭐 이 좀 사업 구조가 정체적인 그러한 이제 기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게 뭐 어떤 딱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구조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어떤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게임주와 그 다음에 NFT 요 이제 두 개가 지금 짬뽕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게임 회사들이 이 코인을 찍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인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이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같이 그렇게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게임 사이버머니가 실제 돈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게임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거의 한 30배가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는데 위메이드도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비썸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위메이드 미르4의 NFT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위믹스 코인으로 게임 아이템을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메이드 게임도 보시게 되면 옛날 그런 어떤 게임 시스템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게임 팀별로 나눠서 그 이제 팀이 뭐 이제 공성전, 뭐 전투 같은 거를 하고 이긴 팀이 광산을 차지해 가지고 광산에서 뭐 철 같은 거를 캡니다. 근데 그 이제 철 같은 거를 캐고 나오는 그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를 NFT로 바꿀 수가 있고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토큰을 또 위믹스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게임 아이템을 캘 수 있는데 그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코인이 되고 그 코인은 곧 돈이니까 돈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라 하죠. 그렇죠? 왜냐면 게임에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그러면 아니 그 사이버머니 막 거래하고 막 이제 그런 거 불법 아니냐? 아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그게 현실 돈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규제도 없고 오히려 세계 각국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활용하자. 그리고 NFT 매우 좋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어떤 이 게임 관련 회사들의 시스템의 대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만 해도 지금 NFT 사업 진출한다고 한 기업들이 손가락으로 세기도 힘든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NC소프트 컨퍼런스 콜에서 NFT 사업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NC소프트가 그냥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상한가 저는 처음 봤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정말. 요거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거 무조건 NFT는 잡아야 된다. NFT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 콜 관련 내용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NC소프트도 그랬어요. 위메이드도 이게 국내 출시가 안 됐거든요. 국내는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NFT 관련된 규제 때문에 출시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세계 각국은 다 됩니다.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완전 우리나라에 그렇게 후진국이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규제 철폐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NC소프트도 그 말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NFT 관련된 게임을 출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시장 위주로 공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NFT 관련해서 뭐 코인 발행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이 NC소프트 리니지 세계에서 쓰이는 가상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우리 기업만큼 뛰어난 그런 기업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기들 자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동안 리니지라는 게임을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로 이 가상화폐 그 다음에 NFT 시장도 꽉 잡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NC소프트 그 사이버머니가 뭐 어떤 뭐 아이템 매니아나 어떤 그 뭐 아이템 베이 그런 이제 좀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수수료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죽을 것 같지 않고요. 이 보면은 지금 위메이드도 사실 그 비덴트, 그 이제 가상화폐 주요 최대 주주 중 한 명이랑 또 이제 지분 투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게임빌도 그랬고.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렇게 투자를 했냐 보면은 그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컨퍼런스 콜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급등한 게임빌도 자체적인 이제 이 코인을 또 발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위메이드가 지금 성공한 것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고, 요거를 단순히 뭐 이제 사악이다, 요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게임에서 돈을 버냐, 그거는 옳지 않다. 무조건 우리는 노동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얻어야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제 동남아는 대부분 이제 여행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생계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뭘로 다 돈을 벌었냐면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런 이제 게임, 실제로 NFT를 가지고 내가 이 게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다 뛰어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었대요. 그걸로 생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실제로 그런 어떤 게임을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된 것 같고, 지금 게임빌도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게임빌도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게임빌도 엄청 많이 올랐지만 위메이드가 거의 30배 간 거 치면은, 얘가 코로나 때 13,000원이었거든요 30배면은 거의 40만원까지 간다는 건데, 그 뒤를 따라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빌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컴투스도 이제 메타버스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어제 또 이 컴투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은 컴투비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메타버스 우리 갈 거다, NFT 우리 쓸 거다, 블록체인 도입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NC소프트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이제 이 해외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임주는 NFT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유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미 게임비라고 협력 관계에 있고 그거를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컴투스가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처럼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이에요. 회사 어필 안 합니다. 근데 계속 가요. 이런 기업이 사실 좀 알짜 기업이긴 하죠. 근데 이 펄어비스도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냥 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 중국 진출도 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줄은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버스랑 NFT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증설 규모를 보면 아직 이게 증설이 얼만큼 되니까 이게 성장성을 반영해서 지금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랑 게임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회사가 자기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오른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유저들이 그 코인을 계속 사용해서 코인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 가치가 10조가 됐어요. 뭐 이 코인 시장에서 10조쯤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회사의 자산 가치만 해도 10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0조가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가상현실에서 NF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판매를 통해서 또 게임 회사가 어떤 수수료적인 부분을 챙겨간다.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현실 세계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서울시를 만약에 이제 이 서울시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 엄청난 방대한 규모로 가상현실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글로벌 뭐 수천만 명 그러한 이제 엄청난 유저들이 다 몰리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NFT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사실 뭐 차를 뭐 매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명품 옷을 뭐 매일 살 수도 없는 건데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NFT를 가지고 얼마나 그 이 게임 회사 코인을 가지고 그거를 살지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잠재력은 무한대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큰 상관이 없다. 지금 보시게 되면 NC소프트도 실적 안 나왔죠. 게임빌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지분 가치 때문에 그렇고 컴투스도 실적 잘 안 나왔죠. 펄어비스는 요번에 이제 흑자 전환하긴 했는데 실적이 뭐 지금 왜 이 실적으로 계속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 가지고 지금 이 게임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기차처럼 미래의 실적을 보고 가는 건데 그 미래의 실적이 성장성이 뭐 측정 불가다 그냥.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드래곤볼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뭐 안경 쓰고 삐삐릭해서 전투력 측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투력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 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정말 잘 봐야겠다. 그리고 메타버스 한 종목이라도 요건 좀 투자를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정말 뭐 별 큰 이슈도 없고 한데 조용히 잘 갑니다. 오늘 또 이제 신고가 갔어요. 오늘 또 신고가 갔고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따라서 가는 게 NHN 더 조용히 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이제 게임주들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면은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이 이제 더 이상 게임주가 아니다. 게임주를 게임주로 이제 보시면 안 된다.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막 이제 화폐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게임 돈이 뭐 뭐 몇 백억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 바뀌었어요. 게임 돈이 그냥 곧 이제 코인이고 코인이 여러분 현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주는 진짜 매트릭스 세상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벌써.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최대한 그렇게 빨리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 다음에 게임주들 관련된 뭐 자세한 내용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즐겁게 재밌게 좀 유익하게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